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스타, 나아가 아시아 축구 선수 중 최고의 선수이자 또 최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토트넘 허스퍼에서 연일 월드 클래스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기도 대단하고 또 세계적으로 마케팅 효과도 대단한데 현 소속팀인 토트넘 허스퍼가 계약 조건을 그에 준하는 조금은 이제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조건을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고 또 푸대접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 좀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아이테키에라고 하죠.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는 폴 오키프가 자신의 트위터, 이제 현재는 X인데 이 X의 계정을 통해서 팬들의 궁금증, 토트넘 선수들의 계약 상황, 특히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손흥민 선수의 연봉, 주급 조건이 세간에 알려진 19만 파운드가 아니다. 19만에서 20만 파운드로 오가는 그 조건이 아니고 기본급은 그럴 수 있지만 거의 확실히 보장된 보너스 조항과 그 로열티 보너스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알렸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또 그 조건에 적용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고 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후 진행될 재계약 조건까지 생각을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시점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을 살펴보면 맨체스터 시티의 홀란 선수가 14골로 단독 선두고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10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8골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제러드 보엔도 8골이고 또 황희찬 선수도 울버햄튼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7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득점왕이기도 한 홀란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의 화력 자체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많은 지원 속에 이런 기록을 낳고 있고, 살라 선수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년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고의 선수이고 2021-2022 시즌에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도 득점왕 이력이 있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그에 준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맨시티나 리버풀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미진한 조건 속에, 미진한 지원 속에 이런 기량을 또 펼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인데 홀란과 살라에 비해 조금 이제 연봉이나 대우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조차 손흥민 선수가 지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Premier League, not just right now, 이렇게 하면서 but for a long time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는 한두 번 반짝한 선수가 아니라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이다. 아시다시피 현 계약 기간 모두 이제 이행할 경우 10년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게 되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출전 기록, 토트넘에서의 출전 기록, 득점 기록 이런 면에 있어서도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입성을 예약한 선수인데요. 무엇보다 아시아 선수로서 이런 커리어를 만들고 이런 파급력을 만든 선수는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유럽 축구 전체를 통틀어서도 없습니다. 그만큼 일단 기량 자체만으로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케팅 효과, 슈퍼스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업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디 애슬레틱에서 최근 공개한 컬럼, 저희가 풀 버전으로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각 팀별 최다 유니폼 판매 선수를 봤을 때 토트넘에서는 단연 손흥민 선수입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더더욱이나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커진 상태인데요. 이게 놀라운 게 토트넘 팀 내 최고를 넘어서서 파나틱스라고 이제 유럽의 스포츠 마케팅, 또 스포츠 브랜드, 상업적인 부분의 전문 매체인데, 여기서 2023-2024 시즌이 개막한 이후 유럽 전역에서 5번째로 많이 팔린 유니폼이 손흥민 선수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팀을 떠나서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유럽 5대 리그에서 정말 많은 명문 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성도 높은 팀들도 있고 스타 선수도 많은데 그 중에서 5번째라는 거, 이게 아시아에서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판매량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팀 성적도 책임져, 팀의 마케팅 수입도 책임져, 물품 판매도 책임져. 이런 선수에 대해서 특급 대우로 안 해준다면 이건 사실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억울하다, 푸대접이다,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마음 약하게 계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연봉 순위를 보면 사실 이 기록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관계자를 통해서 흘러나온 정보인데, 물론 믿을 만한 정보를 통해서 기입을 했고 정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들은 배제되거나 아예 정보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계약상의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 선수는 주급 40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연봉 기준으로는 2,08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환율 기준 340억 원이고요. 그 다음이 맨시티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인데 주급 37만 5천 파운드, 연봉 1,950만 파운드로 더브라이너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맨유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
영입하면서 카세미르에게 파격 조건 팀 내 최고 연봉인 주급 35만 파운드 제시했고 연봉 1820만 파운드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리버풀의 살라가 리버풀과 재계약하면서 받았으니까 35만에서 40만 파운드 요 사이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고급의 대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탑 10을 보면은 맨유의 바란이 주급 34만 파운드, 첼시로 가면서 라임 스털링이 주급 32만 5천 파운드, 그리고 맨유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마커스 레시포드와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가 주급 30만 파운드,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도 주급 30만 파운드로 본인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첼시에서 아스널로 이적하면서 카이 하베르츠도 주급 28만 파운드 조건에 계약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 주급 기준 연봉을 보면은 공동 31입니다. 19만 파운드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봉 988만 파운드로 한국 돈으로 약 160억 정도인데, 말씀드린 최고 연봉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반액 정도잖아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순위권으로 높다.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는 스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드린 활약도와 기량과 유니폼 판매를 통한 팀 기여, 물품 판매를 통한 팀 기여를 고려하자면 이건 조금 이제 저평가되고 있다, 푸대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토트넘 팀 내에서는 최고 대우예요. 이전에 케인이 20만 파운드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였고, 케인이 떠난 현 시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주급 19만 파운드로 최고 대우, 이반 페리시치가 18만 파운드, 이번에 합류한 제임스 메디튼이 17만 파운드고, 완전 이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메로가 16만 5천 파운드입니다. 데안 쿨루세스키는 손흥민 선수의 약간 절반을 조금 넘는 11만 파운드고, 그 외에 히샬리송 9만 파운드, 이런 수준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팀 내에서는 확실히 최고 대우를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두 번 재계약을 했죠. 2015년에 처음 입단했을 때의 연봉은 442만 파운드로 한국 돈 72억 원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2018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군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을 때의 재계약 조건이 728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때 금액이 약 120억 정도였죠. 그리고 현재 2021년 재계약 조건이 한국 돈 160억 정도인 것인데요. 이제 이 다음 조건에 대한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죠. 이미 이제 풋볼 인사이더에서 토트넘이 기존의 주급 체계를 깬 파격 조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었고, 이 보도가 틀리지 않은 게 맨로 기자, 공신력이 높은 텔레그래프의 토트넘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가 일단 1년이 있는 옵션 계약, 1년 연장 옵션 계약을 발동하고 그 이후 재계약까지 추진하고 있다. 케인처럼 떠난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마 올 시즌이 끝나는 시점 정도, 내년이 오면은 한 번의 계약을 더 체결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 내년 여름이 되면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적료를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나 나가겠다 하면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재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조건에 대해서 폴 오키프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28일 오전에 재미있는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현재 받고 있는 주급은 19만 파운드가 아니다, 25만 파운드를 받고 있고 여기에 로얄티 보너스까지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로얄티 보너스가 바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이제 향후 이제 옵션을 이제 추가하면서, 연장 옵션을 추가하면서 발동된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현재 손흥민 선수가 주급으로 받고 있는 것은 25만 파운드고 이게 우리의 천장 최고의 액수다. 현재 토트넘 허스퍼가 낼 수 있는 최고 주급이 바로 이 조건이다. 구단의 여력상 그렇다라는 것인데, 25만 파운드를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면 주급이 이제 4억 정도입니다. 4억이고 이제 연봉으로는 1,300만 파운드, 213억 원이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50억 정도의 연봉을 이제 더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5만 파운드라는 이 조건도 거의 이제 항상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즉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던 19만 파운드가 실제 손흥민이 받고 있는 수치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힌트를 준 게 그의 초상권 가치가 얼마인지 상상이나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바로 초상권 가치를 더한 것이 이 정도 액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만약 주급이 25만 파운드라면 당초에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 연봉 공동 31위가 아니라 공동 11위, 12위권까지 연봉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별도의 보너스 조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기본급이 높을 경우에 많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기본급은 낮게 맞춰주더라도 그 외에 달성될 수 있는 보너스를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을 것이다. 본인이 충분히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특히 이제 초상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스타들이나 가능한 정말 몇몇 선수들에게만 보장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한 연봉 15위권의 수익을 지금 얻고 있다,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조건이 맞을 경우 지금 드러난 연봉 1,300만 파운드만 보더라도 사실 기존 조건으로 보면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카폴로지에서 공개한 정보를 보면 연봉이 1,200만 유로였습니다. 이게 한국 돈 170억 정도였는데 이 금액을 상회하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 최고 연봉이 손흥민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폴 오키프가 제공한 정보가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그의 이름이 붙은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일부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토트넘의 온라인 샵을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메인 모델이고 손흥민 선수의 각종 상품들이 있고 또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의 메가스토어에서도 손흥민 선수 인형, 유니폼, 훈련복, 수많은 포스터, 많은 물건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판매 일부 수익금까지 손흥민 선수한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주급 25만 파운드의 충성도 보너스와 물품 판매 대금까지 매분을 받는다면 주급이 거의 30만 파운드 수준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급 30만 파운드일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연봉 탑5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탑10에는 거의 확실하게 드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탑10이 지금 주급 25만 파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손흥민 선수의 주급은 실제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인 만큼 그 정도로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여기에 파격적인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이미 25만 파운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주급을 30만 파운드 정도는 올려줘야 파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기존의 보너스라든지 물품 수수료를 포함하면 주급을 최소한 35만 파운드에서 최대로 이제 보너스가 달성되면 40만 파운드까지 받는 결국에는 이번에 한 번 더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최소한 프리미어리그 탑3 혹은 최고 연봉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AI라든지 이런 아시아 지역의 대형 스폰서가 유지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하고 아시아 마케팅에 한국만을 대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트넘 구단 전체에 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막대한 영향력이 개인적인 조건을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 토트넘의 짠돌이 구단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손흥민 선수에게 그래도 좀 납득할 만한 보너스를 주고 있었고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상의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흐름이 가능한 게 올 시즌 더욱이나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가 미치는 영향력과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 어떤 대한 선수도 지금 몇 년간 앞으로 최소한 2, 3년간 손흥민 선수의 실력과 영향력과 경기력과 마케팅적 파급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토트넘은 몸 관리도 잘 돼 있고 아마도 전성기가 더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의 대우를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게 공식적인 보도도 아니고 폴 오키프라는 ITK의 온라인상 정보이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을만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좀 푸대접을 받고 있거나 또 너무나 마음 약하게 좀 잘못 계약을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또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만약 토트넘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또 계속 남게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또 남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에 대해서 영국 현지의 보도 또 믿을만한 보도 혹은 각종 루머들을 저희가 체크해보고 또 저희가 이제 가능한 선에서 독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 체크하고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대한민국의 자랑 아시아 축구의 역대급 스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준TV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 또 믿을만한 이야기인지 또 가짜뉴스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